저는 거의 10년 넘게 갤럭시 시리즈만을 쭉 써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아이폰 13을 구입하면서 아이폰의 세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왠지 저의 1년 전 모습과 같이 아이폰으로의 기변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간 삼성의 몇몇 이슈로 실망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진 탓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아이폰을 사용해 보면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익숙하지 않은 기기와 OS에 대한 불편한 점도 생각보다 많이 느꼈고, 또 반대로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답게 정말 만족스러운 점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랜 기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던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1년간 아이폰을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이폰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편으로 장점 위주의 후기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감성이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감성과 디자인보다는 가성비와 효율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지만, 이런 제 눈에도 아이폰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은 왜 아이폰은 감성이라는 말이 생겨나는지 납득이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다곤 하지만 아이폰의 디자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오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느낀 아이폰의 진짜 장점은 이 다음부터였는데요. 아이폰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애플이 직접 모두 설계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아이폰 13을 구입한 첫날 밤에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잠이 들기 전 아이폰의 배터리를 100%로 충전시켜 놓고 다음날 아침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을 쓸 때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대기 모드로만 놔도 배터리가 최소 1시간에 1에서 2% 정도는 닳아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룻밤을 지낸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은 무려 99%가 남아있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해도 6, 7시간은 자는데 그 시간 동안 배터리가 겨우 1%가 닳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대기 전력뿐만 아니라 실사용에서도 배터리 효율이 좋아서 이런 아이폰의 배터리 타임에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사용의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폰의 긴 배터리 타임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고성능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저는 아이폰으로 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 어플이 이렇게 빨리 켜지고 빠릿하게 동작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아이폰이 빠릿하고 부드럽게 작동이 됐었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임이 아닌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적인 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버벅음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아이폰은 절대적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발열과 버벅임은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능이 좋으면 생기는 또 하나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기기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버벅이는 이유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노후와도 물론 한몫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만큼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도 좀 더 좋은 기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하기 위해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은 좀 더 오래된 기기를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성능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돼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통 1.5에서 2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 말인 즉슨 아이폰은 성능 면에서만 보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보다도 최소 1에서 1.5년 정도 더 오래된 모델을 사용해도 성능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물론 사용자의 사용 습관이나
기기의 노후화에 의한 성능 저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도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훨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데서 오는 장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력한 보안입니다. 물론 그 둘을 직접 설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둘을 직접 설계하면서 애플의 기기들은 폐쇄성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드로이드와 같이 여러 가지 제조사의 기기와 호환이 되게 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많은 부분을 오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자신들만의 제품을 만드는 애플은 그런 호환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고 보안에도 더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강력한 애플의 보안 기술을 설명해 놓았을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많은 공을 들이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보안이 강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지켜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이폰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애플은 같은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데요. 그중 저는 공유 앨범 기능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연인이나 친한 친구가 있다면 서로 사진을 찍어줄 일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클라우드에 공유 앨범을 만들어서 공유할 사람을 초대한 뒤 서로 찍은 사진을 그 앨범에 보관하면 특별한 설정 없이 해상도가 저하되지 않은 그대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사진 앨범 정리와 공유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한 뒤에도 아이폰으로 사진을 수정하면 그 수정본도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지인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페이스타임 기능도 현재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전에는 영상통화를 주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었지만 페이스타임을 한번 경험한 이후로는 상대방이 아이폰 사용자라면 거의 무조건 페이스타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타임은 같은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화질이 훨씬 좋고 끊기는 일도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어드랍으로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빠르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점도 아이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다른 아이폰 이용자와의 연동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른 애플 기기들과의 연동성도 뛰어납니다. 저는 아이폰과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이 맥북 에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출퇴근 시간에 이 에어팟을 끼고 아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가는데요. 이 버스에 타서는 더 큰 화면으로 유튜브나 이북을 보기 위해 아이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이 아이패드를 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이폰에 연결되었던 에어팟이 아이패드 미니에 연결이 되며 또한 이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폰 13과 데이터 테더링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따로 요금제를 가입할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 맥북과 아이폰도 위와 같은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되는 건 물론이고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진 앱이나 음악 앱, 메모장 등 애플의 많은 앱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 계정으로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만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맥북으로 듣고 이전에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도 아이패드를 쓰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보내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아이폰을 꺼낼 필요 없이 아이패드에서 바로 사진 앱을 열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의 기기를 쓸 때는 무슨 기기를 쓰던 동일한 기기를 크기와 입력 방식만 바뀐 채로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과 다른 애플 기기들의 연동성은 정말 세세한 부분에서 큰 편리함을 주면서 저에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아이폰을 처음 썼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이 느껴져서 비싼 돈을 주고 아이폰을 산 게 후회가 되기도 했었지만 아이폰을 쓰면 쓸수록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아이폰과 애플의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또 새로운 플랫폼과 기능들을 배우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로운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폰과 iOS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폰에도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 아이폰을 샀을 때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단점들과 아직까지도 저에게 불편함과 불편감을 안겨주는 아이폰의 단점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그 외에도 흥미로운 IT 소식, 유익한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아이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사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